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이 난다고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헝겊 막대로 취급하는 발상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간간히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악관 최후의 날이란 영화에서 테러리스트의 요구는 미 지상군 철수와 7함대 복귀였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60만 대군을 갖추고 국방비 규모로도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 한국을 물로 봐도 분수가 있지 어디서 그런 망발인가 싶습니다. 이런 망발에 가장 분개해야 할 사람들은 우선 한국의 군대 그리고 한국의 보수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미군 철수하자마자 중화기 하나 제대로 없는 민병대 수준의 탈레반에 탈탈 털리는 아프간 군대를 어찌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60만 대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피땀 흘려 일으키고 언 선진국 대접받는 나라의 보수로서 미군 빼면 아프간 꼴 난다는 모자란 미국인에게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상합니다. 한국의 군대는 그렇다고 치고 한국의 보수를 자처한 사람들이 저 덜 떨어진 미국인의 의견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저는 한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그런데 카불 사수를 부르짖다가 막상 탈레반이 카불에 쳐들어오자 차 4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갔다는 아프간 대통령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미군 빼면 망한다고 아우성쳤구나. 여기서 그분이란 대한민국 초대, 2대, 3대 대통령 이자 승자 만자 되십니다. 한참 이분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시끄러울 때 저는 이런 모양으로 세우면 어떨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핀란드의 육상 영웅 파버 누르미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죠. 육상 1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1시간 뒤 열린 5000m 결승에서도 우승했고 이틀 뒤에는 폭염을 뚫고서 크로스컨트리 개인, 단체 부문을 독식했고 체력이 거덜난 상태에서 3000m마저 제패하는 경이적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상 모양인가? 누르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와 같은, 번개와 같은, 그리고 귀신도 울고 갈 서울 탈출 실력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7일 전쟁 발발 이틀 뒤 새벽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사흘 내지 5일 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수도 서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날 채비 중이셨죠. 국회는 뭣도 모르고 수도사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경호대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이미 남쪽으로 튀고 없으셨죠. 그 속도는 비호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철마야 날 살려라 바로 대구까지 갔다가 너무 많이 갔다 싶었던지 대전으로 다시 올라와서 방송 녹음을 해서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듯.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용감한 군경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6월 29일 용감하게 수원까지 올라와서 일본에서 날아온 메가더와 회담을 끝낸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일 그 노구를 이끌고 빠른 경부 축선이 아니라 호남 쪽으로 주랭랑을 치십니다. 이리역에 도착하셔서 무려 8시간을 대기하신 끝에 목포까지 가셨는데 변장을 하셔서 그 누구도 그 용안을 알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고도 지치지 않는 철인 같은 체력을 과시한 각하는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7월 2일 대장정을 끝내시고 부산에 안착하셨죠. 편안히 비행기 타고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36개 실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르미 동상,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이 연사 열렬히 외칩니다. 뿐입니까? 그 도망을 가면서도 이승만 정부는 꼼꼼하게도 좌익 전력의 보도음행원들은 다 죽이란 명령을 내렸고 정신없는 후퇴 와중에도 대한민국 군경은 대한민국 국민들 수십만 명을 골로 보내 쏴 죽이고 찔러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뿐입니까? 아프간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저하여 도망갔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으나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웅장하게 몽진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성중, 즉 서울에 있으면 군경 전투에 도리어 곤란을 당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요. 또는 내가 내와 앉아서 세기의 호소에서 공론이 일어나야 할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며칠 뒤 등장한 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의기소침해서 난 돈 없이 옷가지만 가지고 도망쳤다며 귀국을 논의하고 있다고 궁색하게 말합니다만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클래스가 다른 분이셨습니다. 서울 수복 후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냐며 사과라도 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덕이 없어서 백성들 고초 겪게 했다고 사과한 당나라 덕종이요. 나는 못합니다. 당신들이나 하시오. 또 한 번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과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못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부역자 사냥을 벌여 수백 명을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 따위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는 보수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도 아프간 꼴 난다고 울먹이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카불 공항에서 미군 철수 후에 서울을 본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가니 대통령을 보고 그분들의 국부 이승만을 연상했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전쟁 당시에 허약한 나라로 치부하는 피해망상에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역사는 흘렀고 시대는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허허허.